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박정호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덥네요. 네, 아침부터. 진짜 덥더라고요. 네네네. 또 달리기 좋아하시잖아요. 예, 더 좋아합니다. 네, 해지고 좀 하시나요? 해지고 하는데요. 네. 요즘은 밤에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네, 덥긴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토요일 아침이잖아요. 예. 네, 생방송으로 하고 있으니까 간밤에 있었던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고 싶은데 네,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네. 또 갱신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공신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들, 스테이블 코인이죠. 우리 한번 같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가져다 줄 훈풍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었던 것들이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이제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자산은 네. 예전에는 자체적인 요인인 반감기니 뭐니 이런 걸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요즘은 외부에서 예. 이 가상자산 시장에 얼마나 공신력을 불어 넣어주느냐 그 이슈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나는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 예. 해가지고 엄청 분위기 훈풍 불어가지고 당선되기 전에 1억 5천까지 찍었다가 네.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못 본 척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떨어지다가 네. 다시 요즘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또 훈풍들을 또 말씀하시니 네. 다시 그걸로 이렇게 다시 뭐랄까요 상승 기조가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주된 주제가 이제 관세 얘기인데 4월 9일에 상호관세 일단 발표했다가 또 그러면서 90일간의 유예 기간도 같이 선언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끝나는 거고 네. 또 당초에는 7월 9일에 이제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8월 1일로 또 이제 미룬 거잖아요. 이거 예.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를?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예, 이번에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네네. 국가마다 부여한 관세율 네. 그리고 관세 방식 네. 그리고 갑자기 관세율을 얼마만큼 인상했는지 네. 아무 일관성 없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 내가 혼란스러운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약간의 안도감도 들면서 예. 아니 그럼 우리 국가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네. 이런 좀 혼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떤 나침판처럼 북극점은 있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 뭔가를 우리가 제시해야지만 최대한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몇 가지 힌트들은 있는데요. 힌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힌트들만 예. 가지고 관세가 낮게 부과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다른 국가 상황 어떤지 잠깐 좀 살펴보면요. 우선 캐나다. 네. 사실 캐나다가 미국의 사실 영원한 우방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 트럼프 2기 들어가지고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관계가. 네. 게다가 이번에 35% 추가 관세 부과 통보했다. 네. 이건 또 어떤 일입니까 이게? 네, 표면상으로 트럼프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는 네. 펜타닐이라고 하는 신종 마약이 예.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국민들의 예.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추가로 관세할 수밖에 예. 없었다. 이게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그게 대외적인 명분이군요 일단. 맞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이에요. 우리가 국가들마다 관세를 부여하는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는데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뭐랄까요? 불편부당하게 더 많은 관세를 부과했었을 땐 네. WTO에 제소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예. 단 이 세 가지 조항이 있었을 때는 상대방 국가에게 조금 공격적인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해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항들 중에 하나가 예.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때 그때 상대방의 물건을 못 예. 들어오게 막도록 높은 예.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트럼프가 국제법에 제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 명분으로 제시해야 되는 게
우리 캐나다를 통해서 중국 물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캐나다에게 더 높은 관세 부과합니다. 그러면 특정 국가에 페널티를 주는 거니까 안 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표면상으로는 네. 펜타닐이라는 네. 국민의 건강이 우려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명분용이고요. 네. 이번 캐나다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예. 캐나다는 분명 초창기부터 25% 관세라고 해서 적지 않은 관세를 최종적으로 제일 먼저 그것도 최종적으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딱 보고 났더니 두 가지가 확인된 거예요. 어떤 거요? 캐나다로부터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수입해 오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충분히 시간을 줬더니 네. 대응력을 갖췄습니다. 이제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는 다른 루트를 찾았거나 아니면 너무 다급할 경우 미리 재고를 잔뜩 쌓아놔서 한동안은 버틸 예. 수 있게끔 해놨다든가 이런 노선들을 찾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다 줬으니까 나 추가로 더 올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캐나다 정부가 네. 미국이 25% 관세 부과한다고 했었을 때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해서 25% 얘네들한테 관세 부과해도 얘네가 나한테 아무 해코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금 더 올려도 되겠는데 미국의 뭐 물가 부담도 별로 없고 예. 이렇게 돼버린 어떤 빌미도 제공한 게 있었죠. 야, 그래도 이게 미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캐나다한테 이렇게 좀 야박하게 하는 느낌도 들어서 좀 의외이긴 한데 그런데 캐나다보다 더 고율의 관세가 관세를 통보받은 국가가 있습니다. 브라질. 맞습니다. 네. 여기는 근데 그럼 명분이 뭐예요?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브라질을 보고 제가 더 확신을 한 게요. 네. 트럼프는 네. 어떤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관세를 부여하지 네.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당초 브라질에게 부여했던 90일 유예 주기 전에 네. 부과했던 관세율은 네. 기본 관세라고 하는 10%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브라질은 미국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브라질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없죠. 만약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입업자들만 더 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지난번에 브라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했던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저도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룰라 대통령. 네. 이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가 좋아하는 룰라의 정적이자 트럼프가 네. 좋아하는 친구인 보우소나로. 그렇죠. 예. 얘를 지금 감옥에 보내면서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숙청을 하려는 움직임이 네, 있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정치적 고려까지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예. 너 50% 이렇게 질러버린 거예요. 야, 이거 참 네. 쉽게 보기 힘든 일이네요. 정말 쉽게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예. 트럼프가 기본 관세 10%를 부과한 뒤에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무역 흐름이 뭐냐면 네네. 그 10%가 브라질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높은 관세가 될 수 있는 품목들인 게 네. 1차 산업들이 많거든요. 예, 커피 예, 예. 원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1차 가공 전의 상태들은 10%면 차라리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데서 농산물을 사오지 뭐 아니면 육류를 사오지 뭐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이미 그 효과만으로도 브라질과의 교역 규모 자체가 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50%를 때렸다는 건 실제 교역의 큰 방향타를 바꾼다든가 교역의 흐름으로서 뭔가 영향을 주려는 것보다도 이거는 진짜 정치적 제스처로 넌 50% 왜 내 친구 건드려 이런 느낌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그 보우소나로 대통령 재판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뭐 진행되면 안 되는 재판이다, 옳지 않다 그런 발언들을 한 게 보도가 되고 네. 또 룰라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또 적극 또 반박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네. 야, 이 관세를 가지고 이제 정치에 활용하고 외교에 활용하는 게 저는 예전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에 이런 거를 미국이 하고 있다니 약간 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저도 진짜 충격적입니다. 물론 뭐 트럼프를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네. 어떤 행정가라든가 어떤 CEO가 어떤 키워드에 나름대로 함몰되어 있거나 그 네. 키워드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들에도 그걸 적용시키는 기저는 생겨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보우소나로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그럼 거기도 관세 부과해. 이런 맥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국가 중에 또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또 1% 올려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25% 네. 예, 통보받았는데 일본 이시바 총리가 원래 그런 발언을 잘 트럼프한테 안 했던 것 같은데 깔보는 거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놨어요. 네, 사실 일본 경제가 요즘 살아나는 듯 하긴 하지만 네. 구조적으로 일본도 많은 국가로부터 침몰하는 거대 함대 이런 표현들을 듣지 않습니까? 예. 이 저출산 고령화 앞에서 그리고 경직된 산업 구조 속에서 일본도 이렇다 할 완벽한 실마리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이번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오히려 구조적으로 일본이 승기를 잡으려고 할 정도로 초기에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했어요. 네. 트럼프가 인공지능 육성해야겠다 했더니 일본의 산업계가 손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저희 쪽에서 5천억 달러를 미국 내에 투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무인 산업단지, 무인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또 일본의 산업계에서 지난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5천억 달러 투자하는 것에 더해서 이번에 무인 산단 조성하는 데는 1조 달러 추가로 더 투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하는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계속 약속을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결같이 주장했던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원천 기술도 공동 개발하고 넘기겠다. 대표적으로 북극해 산업이 이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 세빙선 기술 이런 것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넘기겠다라든가. 그쵸. 그리고 미국도 제조를 육성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이 제철 철강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US 스틸에 대해서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루트로 우리 일본 산업계가 많이 사용하겠다. 이런 걸로도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뭐랄까요? 부합하는 행보를 일본이 진짜 적극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일본이 원했던 건 한국에도 25% 관세 부과하고요. 베트남에도 그 이상의 20% 플러스 알파로 부과해 주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본 제품이 다시 기술 대비 싸지게 되고 일본 제품 이제 나쁘지 않은데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일본은 이 기술 대비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들이 처절히 느꼈던 적이 있죠. 계속 뺏긴 거죠. 그렇죠. 예전에 플라자 합의 때 1980년대 초반 그때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1년 반 만에 2배 이상 올려버리니 그러니 이건 뭐 어떤 제품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때 오히려 한국도 호황을 누리고 대만도 호황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거꾸로 하려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초기부터 일본의 정치가가 미국에 주장했냐면 더 공유하고 더 부합하는 행보를 할 테니 우리 일본에는 기본 관세도 부과하지 말아달라. 이걸 요구했는데 이거 24%를 지난번에 두들겨 매겼다가 그 사이에 일본이 더 부합하는 행보를 많이 이어가기로 했는데도 오히려 1%포인트를 더 올린 한국과 맞춘 25%를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일본 총리 입장에선 이건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게다가 또 선거가 또 있기 있죠. 때문에 또 그런 발언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자신들에게 좀 저자세로 좀 나오는 국가한테 좀 더 뭔가를 좀 답을 줘야 혜택을 줘야 다른 국가들도 그거 보고서 저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구나라고 해서 앞다퉈 가지고 미국한테 더 저자세를 보일 텐데 일본한테 이렇게 해버리면은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국가에게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게? 이게 미중 간의 패권에서 미국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미국이 재정 건전성을 이제 확보했다. 이 다시 슈퍼 패권 국가로
등극했다. 이러한 단어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 아마 앞으로도 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그 과정에서 이번 협상이 이제 잘 타결되면 이제 한숨 자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브라질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예. 일본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예. 이 어느 정도 협상 타결될 것 같아 보이고 나름대로 룰을 다 결정을 했는데 말을 또 바꾸고 또 올리거든요. 하하 참.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필리핀도요. 상대적으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주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보다도 더 낮은 관세율을 초기에 자신들에게 부과해서 17%였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낙관론을 했어요. 네. 필리핀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건 뭐 안타깝게도 거기도 뭐 이제 산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코코넛, 네. 코코넛을 주로 수출했는데 이 코코넛은 동남아에 다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만 관세가 17%로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낮아지니 네. 야, 우리 코코넛 수출 더 잘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가 신중한 낙관론이었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니네도 안 되겠다. 20몇 %로 올려야겠어. 그러니 이게 그냥 딱 정확한 표현이 엿장수 마음인 것 같아요. 야, 아니 예측이 가능해야 대응을 하고 뭔가 협상을 통해서 국익을 좀 보호할 텐데 이게 예측이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회사가 아까 또 힌트가 또 있다고 네, 하셨으니까. 그 힌트가 예. 가장 앞서서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최종 합의를 보고 타결을 했던 국가 중국 빼고 두 군데가 네. 있습니다. 어디예요? 영국과 베트남입니다. 영국, 베트남. 예. 이 두 국가를 보면 네. 일단 어떤 두 가지 문건은 들고 가야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뭐 사줄 건데 우리 미국산 무기. 무기. 예, 무기나 아니면 물건. 이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보잉 737 맥스 20대 사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거 약속을 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보잉기 50대 사겠습니다. 또 농산물 사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물건 살 건지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알래스카에 천연가스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아직 개발도 제대로 안 된 거를 막 자꾸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 동안 내가 충분히 꼭 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도 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 그다음에 보잉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기업인들에게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해외에서 막 뒤숭숭하게 하니까 우리 물건 못 팔았다, 우리 미국 경제 안 좋아진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닐까봐 지난번에 중국이 트럼프 너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우리 보잉기 대거 사기로 한 거 안 사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떠넘긴 거예요. 영국이 그럼 그거 일부 사고 베트남 일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잉기는 일단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농산물 그럼 우리도 이거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청구서에 답을 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네네. 이제 너희 나라가 우리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덜 부과받으려면 너희 나라 물건 안에 또는 너희 나라를 경유해서 중국산 물건이 들어온다는 건 확실히 없다. 이걸 개런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대중교역 규모가 크고 네. 그리고 또 전체 이제 무역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좀 난처한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영국에서 중국의 어떤 부품이나 원자재나 아니면 중국 회사가 만든 기계나 소프트웨어 같은 걸 활용해서도 영국이 물건을 안 만들고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이 사가는 물건들은 중국과 무관한 겁니다라는 걸 나름대로 개런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이번 관세 협상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아직 최종 아까 타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만 남은 게 일단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 20%. 그런데 제3세계 국가의 물건인데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는 건
관세 40%예요. 오. 그런데 여기 제3세계 국가가 어디에겠어요. 중국이에요. 그렇네요. 또 인접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베트남을 활용해서 미국의 수출을 그동안 엄청나게 해왔거든요. 실제로 그랬군요. 예. 그런데 딱 중국이라고 명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3세계 국가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 건데 이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베트남 정상이 뭘 요구했느냐? 그럼 어디까지가 제3세계 국가 거고 어디까지가 베트남 건지 우리 구분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알아야 하죠. 네, 그래서 그 물건 뚜껑 열었는데 예. 그 안이 60%까지 넘어가면 그 베트남산이 아닌 걸로 하자가 미국의 주장이고 베트남 그거보다 낮추려고 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8월 달까지 최종 합의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정해진 거죠. 물건 잔뜩 사고 예. 한국 뭐 LG, 삼성, 뭐 현대 이런 물건 들어왔는데 그 나사 풀어서 뚜껑 열어봐 했는데 예. 뭐야 다 중국산 아니야? 와.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니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예. 하겠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쉽지 않죠. 야, 게다가 뭐 물론 고민을 좀 해서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 뭐 물건을 사는 것도 국가가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사야 되는 상황인데 국가가 어떻게 개런티 해주느냐. 사실 국가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사는 거죠. 세금이요. 네. 예. 그리고 또 물건도 그동안 제조할 때 북한산 부품이나 이런 소재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 기간 뭐 설계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설비도 만들어졌을 텐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바꾸느냐. 그럼요. 이런 좀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 짧게 네. 몇 마디로 네. 우리 정부 협상 담당자에게 네.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문을 빕니다. 이거 참. 우리 공무원이 미국 공무원에게 네. 소리를 높인다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걸 그런가요? 저도 지근해서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예. 파이팅 하십시오. 네. 이렇게 참 트럼프 관세 관련해 가지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우리 또 공무원들이 또 유능하니까 네. 잘 헤쳐나가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일해주기를 기대하면서 2부 박정훈 교수와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